좋은.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이제 그 고등학교 과정 중에 있는 모든 고전 문학사, 고전 문학들에 대해서 문학 작품하고 그다음에 문학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는 어떤 문학이 나왔고 어느 시대에는 어떤 문학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전체 숲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운문문학, 우리가 시가서 쪽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산문문학, 그리고 나서 고전문학을 한번 쭉 나갈 거예요. 자, 원래 이게 표로 정리하면 좋은데 우리 이제 여기 칸이 너무 작아서 그냥 이제 산문 형식으로 쭉 정리해 볼게요. 자, 고대 가요. 이 고대 가요는 이제 어느 시대냐면 이제 선사 시대, 선사 시대. 그러니까 이 선사 시대라고 하는 것은 역사 시대 이전의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고구려 신라 백제 이런 것처럼 그런 이제 기록이 남아 있는 역사 시대 이전의 어떤 시대들. 그러니까 어느 시대인지는 모르지만 그 옛날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때는 보통 집단 가요들이 많이 나요. 집단 가요. 그러니까 집단 가요들이 왜 있었겠어요? 집단 가요들은 당시에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짐승을 잡았어요. 잡아서 같이 그 짐승을 잡아 먹고 놀 때 그때 이제 부르던 노래. 그래서 대부분 뭐냐면 주술성이에요. 주술성. 그죠? 이거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모니. 여러분 우리 영화에서도 많이 보이죠. 영화에서도 이제 뭐 아프리카나 이런 어, 흑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막 노래 부르는 거,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집단 가요인데 집단 가요가 많아요. 그리고 나서 이 집단 가요가 나중에 개인 서정시로 넘어가요. 이 개인 서정시로 넘어갔을 때는 굉장히 문학이 그 당시에는 발달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서정시로 이미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역사 시대가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집단 가요 어, 이후에 이제 서정시가 있는데 이 개인 서정시 이제 우리가 고전 이 선사 시대에서 다룰 중요한 작품은 이제 공무도화가. 예. 그래서 가장 오래된 서정시 공무도화가 이게 뭐냐면 이제 님이여 그물 그 강을 건너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구지가 이거 집단가요 집단가요 구지가.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주술성이 있어요. 주술성 노동요라고 하는데 이게 일하는 노동요가 아니고 주술적인 노동요예요. 그래서 거부가 머리를 들어라. 머리를 내놓지 않으면 내가 구워서 먹겠다. 뭐 왕을 요청하는 이런 구지가. 이제 나중에 구지가 할 때 설명해 줄게요. 집단 가요죠. 그리고 여기 나온 이제 황조가. 이건 이제 신라 유리왕 때. 이거는 개인 서정시죠. 그다음에 해가. 이거 집단 가요예요. 정읍사 개인 서정시. 그러니까 이렇게 네 편. 그죠? 공무도화가 구지가 네, 황조가 해가 정읍사 다섯 편 이렇게 다섯 편 있는데 이 다섯 편 한번 쭉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때 선사 시대 때 집단 가요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것이 개인 서정시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집단 가요와 개인 서정시는 나중에 개인 서정시는 개인의 어떤 뭐 사랑과 이별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다루고 집단 가요는 공동체성이 있죠. 다 이제 다 둘 다 노래인데 사실 노래보다 더 앞선 것은 우리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산문문학이 원래 먼저 앞섰어요. 그러니까 산문문학이 왜 앞섰냐면 산문문학은 그 공동체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다가 뭐로 넘어간 거예요. 그게 스토리를 이야기하다가 이제 뭐 중간중간에 노래를 했겠죠. 그래서 사실은 산문문학이 먼저고 비교문학에서 그다음에 운문문학이다. 예, 그래서 산문문학이 먼저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향가는 이제 신라 시대, 신라 시대. 자, 이 향가 이 향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고향 향자, 고향 향자. 이거 한자로 변환시키면 자, 우리 요거죠. 요거 울림향이 요거 고향 향자. 시골이죠, 시골. 시골. 예, 시골. 이 향가는 시골이란 뜻. 향이라고 하는 건 시골, 시골.
그러면 시골의 반대는 뭐예요? 도시죠, 도시. 도시. 그러니까 도시는 이제 경이죠, 경. 서울 경자. 경. 한자로 해볼까 경. 서울. 예, 서울 경. 자, 그러면 경가가 있었냐? 사실 우리나라는 경가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라가 어 이제 문자를 빌렸어요. 문자를 가지고 오죠. 어디 문자 가지고 와요? 중국의 문자를 가지고 와요. 그죠? 그 중국의 문자를 가지고 오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한자죠, 한자. 한자의 음과 순을 빌려서 쓴 것을 뭐라 그래요? 쓴 그 문자를 뭐라 그래요? 이거를 향찰이라 그래요. 향, 예, 시골, 시골. 찰은 글찰의 글, 그죠? 글이란 뜻이에요, 글. 글찰자예요. 그러니까 시골의 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라는 중국의 문자를 빌려서 우리 문자가 아니고 중국 거를 음과 훈을 빌려서 썼기 때문에 이제 그 중국에 비해 우리는 작은 동네니까 지방이니까 그래서 향이라서 그래서 대단히 사대적이죠. 사대적. 그래서 이 향찰 자, 이 향찰로 향찰 이 향찰로 쓴 글이라고 해서 그게 바로 뭐예요? 향가예요. 향가. 향찰로 쓴 글이어서 향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향가는 어, 그 수능 수능에는 뭐 보기로 많이 나오고 메인으로는 잘 안 나와요. 뭐 이제 제한대 11 총 몇 수냐면 균여전의 11수, 삼국사기 14수, 25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학상이 뛰어난 것이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잘 안 나오는데 내신에는 잘 나와요. 자, 향가. 자, 서동요가 최초의 향가로 수록됩니다. 서동요. 그래서 향가는 4구체 4줄짜리가 있고 8구체 8줄짜리가 있고 19채 10줄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4, 8, 10은 문학성이 뛰어난 게 19채가 가장 문학성이 뛰어납니다. 19채가. 왜냐하면 4구체는 그냥 동요예요. 동요 이야기를 얘기한 거. 4구는 4줄이란 얘기예요. 8구는 8줄이고. 그러니까 4구는 그냥 한 연이죠. 근데 8구는 뭐 2개 연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뭐 내용이 좀 늘어났다는 얘기죠. 19채는 기서결이라고 서론 본론 결론의 어떤 구조를 갖춰요. 그래서 가장 문학성이 뛰어난 것은 바로 이 19채다. 예. 시조와 연결성인데 나중에 좀 설명하겠지만 이제 시조 초장, 중장, 종장, 3장, 6구, 45장 이런 거 배웠죠, 여러분 중학교 때. 그러니까 시조와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시조와. 그래서 이게 시조에 영향을 준 건 아닌가? 예. 향가에 대한 그런 얘기 있어요. 뭐 세태 도의장가, 정가정 등 고려 소교. 나중에 이제 요 향가가 발달된 게 고려 소교 흔적에서 발견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 기억해 두면 되시고. 사구체, 서동요, 풍요, 헌화가 도솔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서동요. 서동요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팔구체, 모죽지랑과 처용과 이렇게 되는데 모죽지랑가가 중요합니다. 뭐 죽지랑을 사랑하는 노래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19채. 19채는 이제 말이 있는데 뭐 월왕새 이건 불교적이고 그다음에 제망매가 창기파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요. 제망매가 창기파란가 이 정도로 보면 되고 뭐 안민가는 유교적이죠. 예, 안민가는 아주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알아둬야 될 것들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향가는 신라 때 발생했던 문학적 장르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려시대 때, 이제 고려 소교가 있는데, 고려시대 때는, 경기체가와 소교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경기체가는, 이거는 귀족들의 노래, 귀족들의 노래다. 소교는, 이제, 고려 자체, 이제 서민들의 노래에서 문학성이 뛰어난 건 바로 이 고려, 소교다. 보통 고려 가요라면 고려 소교를 얘기합니다. 소교. 그러니까 이제 서민들의 노래라든지 소교라 그러죠. 경기체가는 후렴구에 경기도에서 쓴 게 아니고요. 경 보십시오. 그 어떠합니다. 경기 어찌하리까가 있어서 경기체가가 됐어요. 자 이제 이런 악학개발 악장가사 시용해갖고 이게 뭐냐면 요거는 고려시대 때 거를 조선시대 와서
조선시대에 한글로 번역하면서 만들어 놓은 책 이름인데 이거 악학계보는 악보집이고 악장가사는 가사집이고 시용향악보는 이 두 개를 합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훗날 조선 때 정리해 놓은 고려 거를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여기에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연장체라고 뭐냐면 연이 나눠져 있다는 거지. 1년, 2년, 3년 연장체예요. 단연체도 쓰면 처형과 사본과 상원 이거는 뭐 크게 시험에 중요하지 않고 대부분 특징이 있어요. 고려가 특징은 삼음보예요. 삼음보. 그죠? 예를 들어서 살얼이 랐다. 그죠? 청산에 살얼이 랐다. 머리랑 발레랑 먹고 삼음보죠. 그죠? 좋은 거에도 뭐냐면 얄리얄리얄라성 얄라리얄라성 이러면서 뭐 항상 후렴구가 있어. 여흥구 후렴구 여흥구가 있어. 좋은구는 뭐 개나 칭칭난에 뭐 아리아리랑 쓰리 그러니까 뭐 어떤 뜻이 있지 않아. 그냥 음을 돋구기 위해서. 그지? 음을 돋구기 위해서. 왜 랩하는 친구들 뭐 뭐죠? 헤이 뭐 이런 그런 거 있죠. 그런 흥을 돋구기 위한 좋은구가 있어요. 자, 그리고 삼음보 그다음에 연이 있죠. 분연체. 삼음보 특징이야. 분연체. 연이 나눠져 있다죠. 분연체. 그다음에 후렴. 여기 이제 사실 그 고려 가요, 고려 소교의 특징이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도의장갑. 자, 중요한 거 동동 중요합니다. 동동. 그다음에 삼오곡. 예, 나중에 다 할 거예요. 상저가 쌍화점. 전부 다 남녀 상여지사라서 크게 중요하지 않고. 서경별곡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경별곡. 그다음에 유구곡. 예, 정과정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정석가 뭐 그냥 처용가 청산별곡은 굉장히 중요해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다 할 겁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경기체가. 뭐 경기체가 귀족들의 노래. 그렇죠? 귀족. 경기체가. 고려시대 4대부 한문투로 노래를 지어 부른 시가죠. 교술적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적이라는 거예요. 재미없다는 얘기예요. 교훈적이다. 그리고 그래서 함축적이기보다는 지식적이고 개인의 내면 정서보다 외부 세계 존재에 사물이나 상황, 나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 고려시대 때 큰 일이 있었죠. 뭐가 있어요? 무신정변이죠. 무신정변. 그러니까 무신의 난을 통해서 이제 문신들이 다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신들이 자기 신세 한탄하는 노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 뭐그 옛날 자기 자랑. 그래서 가시적이에요. 가시적. 네, 그래서 이 경기체가는요, 딱 한 작품 보면 됩니다. 경기체가는 여기 보죠. 국문학상 의 여기 보니까 이게 나 있죠. 후렴구에 위 경기 어떠하니 위 경 볼경제 보니까 그거 어떠합니까 이거예요. 이게 들어서 경기체가가 됐어요. 국문학사상 의 문학 특정 집단 계층 가치관과 세계관들은 통로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림별곡, 예, 이 한림별곡만 이 한림별곡 1장과 요거 1장과 8장만 알면 됩니다. 이 정도만 경기체가는 보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시조인데요. 여러분 시조는 제 원래 원 뜻이 시절가조예요. 그래서 시절에 부르는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합쳐서 시조가 되죠. 시조가 되죠. 시절가조. 이렇게 시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시조의 기원이 되고 있는 뭐였죠? 앞에서 쭉 보니까 한가가 시조와 연결돼 있다. 나중에 쭉 한번 설명을 할게요. 시조. 그래서 시절 가조인데 이 시조가 단가예요. 단가. 짧은 노래라는 거예요. 짧은 노래. 자, 그래서 이거 고려 말부터 유행하다가 조선 전기 후기 때 굉장히 발전하고 그래서 우리는 시조하면 조선의 노래라 생각하는데 사실 고려 말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시 기원설, 뭐 민요 기원설, 고려 소교 기원설, 향가 기원설. 그래서 제일 받침 주는 건 향가 기원설과 고려 소교 기원설이에요. 왜냐면 구조가 비슷해서. 자, 시조는 어때요? 3장이에요, 3장. 3장은 세 줄이는 초장,
중장, 동장이죠. 그죠? 그리고 육구. 육구는 어떻게? 두 개 구가 있죠. 그죠?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웨이로다. 그죠? 예. 오르고 또 오르니 못 오르리 없건만은 이런 식으로. 3장 6구 그리고 45자 내외죠. 그래서 사음보, 사음보. 아까 고려가는 삼음보였죠. 그러니까 삼음보에서 원래 삼음보는 좀 빠르죠. 그죠? 살월이 살월을 였다. 청산이 살월을 였다. 사음보는 어때요?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매이로다. 조금 더 유장하죠. 그죠? 좀 점잖아졌죠. 조금 느려졌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조선 시대의 어떤 하나의 어떤 정서적 흐름과 문화가 된 거예요. 자, 사음보. 그리고 종장 첫 음보는 삼음절. 그죠? 삼음절이어야 돼요. 그래서 초장, 중장, 종장이 항상 끝에 삼음절이어야 돼요. 그죠? 예. 자, 그래서 평시조, 어시조, 뭐 이런 사설시조 있는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연시조는 계속 연이 연결돼 있던 거예요. 1년, 2년, 3년. 뭐 강호사시가, 어부가, 오륜가 이런 것들이 있다. 고상국어가. 이거는 시조는 너무 많아요. 시조 너무 많아서 이걸 다 공부할 필요는 없고 그 시조가 가지고 있는 주제가 뭔지 사랑이냐, 이별이냐, 충신이냐, 뭐 충군이냐,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돼요. 예. 연시조가 있고 연시조는 좀 우리가 나중에 보긴 할 거예요. 뭐 강호사시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얘기했죠. 어부가 뭐 이런 것들, 어부가 연시조, 오륜가 도산시비고 이런 것들, 고상국어가 또 요 정도로 보면 되고 그래서 이제 관련 이론은 사대부의 자연관 이런 걸 노래했다. 악장, 이 악장으로 넘어오면 이 악장이 바로 조선 전기. 어, 고려 말에서 이제 조선 전기로 넘어오는데 조선 전기에 이제 이 악장이라는 것은 사실 거의 궁중에서 씁니다. 그렇죠? 궁중. 음, 이제 왜 이런 노래가 좀 발생하게 됐냐면 고려 말에 이제 나라가 망하죠. 나라가 망하고 조선조에 이제 나라가 세워졌는데 자, 백성들은 나라가 바뀌었다고 해서 삶이 변한 건 없어요. 단지 뭐가 있어? 저 윗대가리가 이성계가 군사 이끌고 와서 왕씨 고려 왕씨를 무너뜨렸다. 그래서 또 불만을 품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 고려 사람들 조선으로 바뀌면서 고려 사람들에게 이 나라가 바뀐 것에 대한 정당성, 홍보, 정당성, 어,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낸 문학 장르가 바로 악장이야. 그래서 크게 문학성은 없어요. 그래서 나오죠. 교술. 교술이 뭐예요? 교훈적이라는 얘기. 그죠? 교훈적이라는 얘기죠. 왕실과 국가를 찬양하고 새 왕조 번영을 기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노래죠. 그죠? 이런.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문학성보다는 목적성이 있다라는 목적성이 있다. 국가적 차원에 만들어 보급하는 공적 성격이 강하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 억지로 찬양하게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한시체, 또 경기체가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악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체체가 나와요. 악장체가 나와요. 요 악장체가 나와요. 자, 대표적인 걸 딱 보면 알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용비어천가. 요것만 알면 되는 월인천가지고 이거는 이제 월인 하나의 달이 천 개의 강을 비치다. 이건 불교. 그러니까 부처 찬양하는 노래니까 이제 의미가 없고. 용비어천가는 바로 뭐냐면 조선의 왕들을 예찬하는 노래예요. 요게 가끔 나와요. 가끔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이성계의 사대조 할아버지까지 이 찬양을 해요. 그래서 목조, 익조, 도조, 한조, 세조, 세종. 세종은 여기 세종 그다음에 이제 세종인데 물론 중간에 정종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세종 때 이 용비어천가는 세종 때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종 때 쓰여졌는데 이 세종 이전에 이 왕들, 요 자기네 조상들을 찬양하는 노래. 예, 그래서 왜 우리 비평하죠. 옛날에 뭐 전두환을 찬양하면 용비어천가 부른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사람들이 존경하고 흠모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찬양하는 것을 그런 비유를 용비어천가라고 얘기하죠. 예, 용이 뭐냐면 용이 하늘을 나른다. 하늘을 나르서 이제 뭐 세상을 다스린다 이런 얘기. 용비어천가라는 뜻이. 예, 그 정도로 알아두면 되고. 자, 굉장히 중요한 문학 장르가 나왔습니다. 가사. 어려우면서 이게 조선 전기 후기 가사. 어, 가사가 굉장히 길어요. 장가요. 굉장히 길면서 중요한 것도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이게 할 일이 굉장히 많은 작품이다. 가사. 조선 이제 우리 여러분 가사 대중 가사 이 대중가요랑 똑같아요. 그 당시에 조선시대 대중가요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운문문학과 산문문학의 중간 형태의 교술시가다. 이렇게 길어서 그래요. 고려 말에 발생한 조선 시대 전승 사음보 연속체죠. 사음보. 아까 시조도 사음보였죠? 운문문학입니다. 개인 정서 표현, 교훈이나 훈계, 여행이나 견문, 감상, 뭐 이런 게 많은데, 자, 상충곡 최초의 가사입니다. 상충곡 중요하죠. 면왕정가, 자연친화 중요합니다. 간서별곡 별로고, 이제 성산별곡 약간, 간동별곡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많이 들어봤죠? 굉장히 길어요. 하미인곡, 성미인곡, 하미인곡, 성미인곡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정철이 쓴 거예요. 예, 이 정도. 어, 운문문학은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운문문 한번 쭉 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쭉 정리해보면, 자, 선사시대에는 뭐 개인적 집단가요나 개인적 서정가요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저를 공무도화가 중요한 거 얘기하는 공무도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황조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해가 정업사는 정업사 굉장히 중요해요. 해계나 중요하네요. 요게 이제 정업사가 시조에도 영향을 줬다고 해요. 이 공무도화가 구지간의 집단가요. 구지가 그다음에 해가 그 정도. 그래서 또 이 개인 서정식 집단 주 하모니즘 있고 집단 주술성이 있다라는 건 노래. 향가 향차를 이용해서 쓴 시 향가라는 얘기. 향가. 그래서 4구체, 8구체, 19체가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제방매가 창립하란가 기억해둬라. 자, 고려가요. 고려시대 고려 소교 있는데 이제 서민의 노래. 그래서 서민의 노래. 삼원법 분연체 후렴구에서 삼분후로 외우면 되겠죠. 그래서 서경별곡, 청산별곡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했어요. 전기체가는 이제 우리 귀족의 노래. 그래서 한림별곡 1장, 8장만 보면 된다 했어요. 시조, 시절 가져라 얘기했죠. 그래서 시조는 그 내용의 이제 흐름만 파악하면 됩니다. 연시조는 이제 시조가 1년, 2년, 3년으로 연결돼 있다 연시조라고 하죠. 그다음에 악장, 조선정기, 궁중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의 공적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악장체가 있는데 용비어천가를 확인하면 되겠다. 조선 후기, 조선 정기 후기 가사문화 굉장히 중요한데 자, 사모 연속제로 우리 상충곡, 면왕정가, 간동별곡, 삼위인곡, 송미인곡 이렇게 잘 좀 공부해야 되겠다 이 얘기죠. 자, 산문문학도 하고 싶지만 이 산문문학이 할 말이 또 되게 굉장히 많아요. 산문문학은 다음에 하고 요거 그 뭐죠? 요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확인하면 됩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음, 김희사 학생, 아니. 신지 질문 있어요? 아니요. 어, 신지 쭉 봤는데 어려워 아니면 그냥 들을만해? 들을만해요. 들을만해. 서은이는 어때? 좀 어려운 게 많았던 것 어려운 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그냥 전체를 보는 거야. 전체를 훑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 전체가 이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김희서 학생은 예전에 한 번 했는데 기억나요? 아니요. 생소합니까? 생소하진 않은데 음, 잘 기억이 안 나네. 예, 기억이 안 나요? 여기 작품 중에 네. 공부했던 내용들이 있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비문학 문제 미리 줄 테니까 이번 주에 미리 줄 테니까
짧게 좀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안녕. 감사합니다. 음.